안녕하세요. 어제 저기 LG에 가서 이제 그 1시간 55분까지 찍히는 작은 폰 지금 그걸로 찍고 있는데요. 그걸 수리를 맡겼더니 이제 이미 그 휴대폰 주기가 부품 보관 기간이 4년이라고 그러면서 이미 끝났대요. 다 끝났는데 이번에 고치면 이게 이 이제 휴대폰은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막 시스템 뭐 재부팅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기사분 정말 고생 많았는데 뭐 두 개가 고장이 났는데 버튼이 안 먹고, 그러니까 키고 켜는 버튼이 안 먹고, 그다음에 여기 잭이 이제 느슨해져서 컴퓨터랑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잭은 막 납땜을 해서 겨우 부품을 갈았고요. 이 스위치 문제는 시스템, 그러니까 다시 시스템을 이제 밀어버리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4, 5년간 그 작은 휴대폰을 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은 이 작은 휴대폰이 화질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적어서 노트북에 빨리 올라가고 유튜브에도 더 빨리 올릴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요즘에 나온 폰은 33분밖에 안 찍혀서 강의할 때 되게 신경이 쓰여요. 이게 휴식 시간 전에 끝나버릴까봐. 되게 신경 쓰여서 안 좋고. 그럼 만약에 제가 디지털 카메라를 새로 사서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용량이 너무 커요. 그 용량을 줄이는 게 또 일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능이 떨어지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새 제가 이제 그 에릭 핸델의 뇌과학과 미술 관련된 책을 다 보고 나서 이제 새롭게 보고 있는 책이 호모 루덴스 시리즈인데, 그러니까 호모 루덴스의 원조 요한 하이징하의 책하고 그 이후에 한국인들이 3명 정도가 호모 루덴스에 대해서도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호모 루덴스라는 이름으로 검색되는 책을 전부 해봐라 그랬더니 한 7개 나오던가.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목차를 보고서 쓸만한 거를 이제 그 7개 중에서 4개, 3개를 골라, 3개를 골라서 총 4개. 호모 루덴스라는 제목이 들어가는 책을 총 4개를 이제 읽어보는 건데, 그 호모 루덴스에 대해서 썼던 그 전체 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관점보다 더 넓거나 깊게 해서 제 다음 책에 호모 루덴스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쓰여질 겁니다. 다음 책에. 그러니까 제 다음 책은 2가지인데, 정규꼴찌 서울대 가다 제 첫 번째 책을 다시 재편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고, 지금 이건 절판됐으니까 뭐 혹시 중고 중고 알라딘 같은 데 있으면 한 권 사두세요. 제가 사인을 해드릴 테니까. 이거는 이 책은 세상에 딱 몇 부 나왔지? 한 2,000부 나왔나요? 아니다. 2세까지 2세 5세까지 했으니까 한 10,000부 정도 뿌려졌겠는데, 처음에 2,000부씩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고, 뭐 제가 보관을 잘못해서 창고에서 막 썩어가지고 버린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풀리지는 않은 책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을 이 정규꼴찌 서울대 가다 책을 만약에 여러분이 중고 매장에서 구입하실 수만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가서 사인해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많이 구입해도 100명 이상 안 나옵니다. 왜냐면 제가 아는 분이 나올 때마다 이걸 사 모으고 있거든요, 지금 중고 매장에. 제가 너무 없다 보니까 제가 제 첫 번째 책이 지금 2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했어요. 혹시 중고 매장에 나오면 바로바로 좀 사달라고, 이 책을. 그만큼 안 나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제가 대부분 사인해서 팔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고 매장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사인해서 판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무료로 한 500부 뿌렸거든요. 무료로 받은 거예요. 무료로 받으니까는 이제 중고 매장에 내놓는 거죠. 때는
처음에 책을 쓸 때는 제가 책을 쓰고 두뇌 사용 설명서라든가 이런 걸 책을 쓸 때 제가 소원을 빌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난 정말 이런 좋은 내용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주면서 책으로 정말 돈 벌기 싫다. 제가 유튜브에 광고 안 다는 그 컨셉하고 같은 컨셉인데, 아니, 좋은 내용을 굳이 돈을 주고 사서 봐야 되느냐. 그냥, 어, 내가 강의 다닐 때마다 내 책은 전부 다 그 강의자에게 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들이 또 제 강의를 들으면 세상을 더 유토피아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제 책을 다 공짜로 선물하고 싶다. 강의할 때마다. 그런 생각으로 직접 제가 자비 출판을 하고 인쇄소를 아주 싼 곳을 알아봐서 아주 허접하게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책으로 돈 벌겠다는 생각이 처음에는 재료비 정도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 책 쓸 때는 있었어요. 이거 쓸 때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강의가 어느 정도 많아지면서 생활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게 책으로 돈 버는 문제가 아니라 그 스토리가 그 이야기가 제가 어떤 제시하는 여러 가지 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미래 사회가 이렇게 바뀔 거다라는 것에 대한 그 설득이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럼 본인도 행복하고 다 같이 행복하는 방식의 그런 글들을 제가 썼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 다닐 때마다 책을 공짜로 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품었어요. 그 두뇌 사용 설명서를 2015년인가 다시 제가 찍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집사람 출판사에서 책을 찍었죠. 그러니까 책이 원가가 3,000원에서 5,000원 사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사람한테 그 강의장에 온 사람한테 5,000원씩 이렇게 선물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2만 원짜리 선물하는 게 아닌 거죠. 그 소원을 정말 빌었는데 드디어 제가 이제 그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도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앞으로 제가 강의장에 가면은 강의장에 온 사람들한테 책을 한 권씩 사인북을 드릴 거예요. 무료로. 그리고 수원에 생긴 갤러리에서도 그렇게 할 건데 그러니까 강의장에 온 사람한테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좀 각 도서관에 신청을 해준다거나 주변에 제 책을 한번 읽어본 다음에 한번 권해준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집사람은 출판사가 손해는 안 보겠죠. 근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제 책을 그냥 이렇게 무료로 드리고 싶어요. 제 집사람한테 책을 사서라도. 그래서 그거를 이번부터 제가 처음으로 실시를 합니다. 이번 거제도 경상남도 각 도서관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거제도 대명콘도에서 강의가 있고요. 25일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는 창원에서 또 창원 분들을 대상으로 누가 올지 모르겠어요. 창원 다누리라고 있어요. 지금 창원에 사신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면은 책을 공짜로 준대더라. 그래서 그 사서분들하고 이번 창원 강의에서부터는 청중들에게 제가 사인북을 무료로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강의할 때마다 그렇게 할 건데 단 제 강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주 못 나가니까 이제는 그림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돈으로 제 책을 저는 원가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인북을 이렇게 드리기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제 칼럼은 칼럼을 제가 한 종류에다 사인해서 10만 원에 했더니 이제 세 분이 신청을 해서 했는데 또 한 분이 이제 이 화실에 방문한 분한테 또 이제 그 총 10부 중에서 하나를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7개에서 한두 개는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5개가 남은 거죠. 칼럼이 5개밖에 안 남은 거고 제가 또 이 신문사에 다시 달라고 말 절대 못해요. 이것도 제가 이 여러 부씩 받은 것도 제가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10만 원씩 투자하신 분들이 너무 고마워서
제가 이 칼럼은 정말 내가 잘 썼다.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잘 썼기 때문에 이거만큼 내가 여러 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신문사에 직접 요청을 해서 10부씩 받은 게 세 종류의 칼럼이. 그 세 종류의 칼럼이 뭔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값은 10만 원인데 그 신청한 세 분한테도 세 가지 종류 칼럼을 서류 봉투에 넣어서 보내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그리고 이 칼럼 내용은 앞으로 제가 새로 나오게 될 중용이라는 책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하나는 과학에 관한 거예요. 제일 긴 거. 네, 제일 긴 거. 불성무물. 동양에서 성이라는 것. 공자가 얘기했던 성이라는 것의 그 정의가 원래는 더 오래된 이야기고, 한자가 오래됐으니까요. 갑골문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골문 시대 때도 성이라는 글자가 없었을 수 있지만 최초의 성이라는 글자가 생겼던 역사는 몇 천 년, 한 7, 8천 년 됐을 거 아닙니까? 뭐 더 됐을 수도 있고, 최소한 5, 6천 년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은 최초의 그 성의, 말씀원의 이룰성자의 성의 뜻은 무엇일까? 에서부터 시작해서 쓴 칼럼이에요, 저게. 그래서 이제 뭐 통일장 이론, 강한 행력, 약한 행력, 중력, 전자기력까지 그런 이야기들하고, 토션필드하고 양자스핀 이런 이야기까지 다 나오면서 평행우주론과 홀로그램 우주론까지 다 등장을 하는 굉장히 긴 칼럼을 쓴 거죠. 그리고 이제 전면에 제가 나는 이만큼 공부했다라는 거를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문화예술계 사람들한테, 이 신문을 보는 사람들한테. 그런 칼럼이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뜻깊은 칼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나머지 두 개의 칼럼은, 하나는 뭐냐면 제가 도올 김용옥을 비판하는 칼럼이에요. 뭐에 대해서 비판하냐면 진선미, 서양의 진선미하고, 플라톤이 얘기했던 진선미하고, 그 다음에 중용하고, 그 다음에 공자의 제자의 대화, 자하의 대화에서 나오는 회사후소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대입을 하면서, 지금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회사후소 도올 김용옥 쳐보세요. 그러면은 도올 김용옥의 해석이 나옵니다.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죠. 그래서 그 도올 김용옥이 잘못된 해석이다라면서 언급을 하는 칼럼이 나와요. 제가 이제 중용책을 쓰면서도 그 도올의 교육론하고 중용에 대한 해석을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갈 텐데, 그런데 이 그 회사후소 칼럼이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도올의 고전에 대한 해석을 까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게 칼럼이 이렇게 시작해요. 일랑 이종상 사부님을 모신 랑우의 송년 모임에서 회사후소와 진선미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문구가 뭐가 중요하냐면은, 제가 전부터 전에 한번 제가 이제 그 일종의 화가로서 이런 게 있거든요. 화가로서 그 화맥이라는 게 있는데, 일랑 선생님의 스승으로, 근데 이건 미술 평론가들이 그 화맥을 정해요. 화가가 스스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역사가하고 평론가들이 정하는 건데, 한국화의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 유명한 어떤 스승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 위로 올라가면서. 그러면 이제 그 10,000원짜리를 그렸던 이단 김은호, 직접 제자로 배운 적이 있죠. 그 문화에 들어가서, 일랑 이룡 선생님이. 그래서 그 어떤 미술사에 보니까 이단 김은호 선생님 밑에 일랑 이종상 선생님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회식 자리에서 그 밑에 한 명을 정합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들한테 힌트 하나 드리는 건데, 역사가들이 그 모든 어떤 분야에서, 그러니까 한 명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요. 자, 최근에
최근에 굉장한 히트를 치고 있는 이희문이라고 있죠. 창조적 소리꾼 이희문. 그러니까 이 신문에 이희문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아유. 천호선이라고 이제 전에 쌈지 대표, 쌈지 대표하고 천호선 씨가 예술가 후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화가 박병춘, 지금 동대 교수인가 그런데 박병춘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전시장에서 천호선 씨를 만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힘을 보세요. 이 힘을 보면은 판소리,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980년대 초 뉴욕 타임스지가 동양의 마리아 칼라스라고 극찬하였던 판소리의 전설, 김소희 씨의 후계자 안숙선과 대금의 명인 이생강의 축하 공연 모습 등을 사진 찍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서울문화투데이 창간 10주년 기념 행사에 저번에 제가 가려고 하다가 못 갔던데 이희문 씨가 나왔었구나. 그러니까 이희문 씨가 이제 공연을 했네요. 이 신문사 창간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그래서 이희문 씨가 지금 보면요, 우리 민요의 그 어떤 맥을 잇는 사람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맥을 민요에, 우리 전통 민요에. 그러면서 천호선 씨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우리 국악에서 창조적 국악에는 자기가 정말 유일하게 황병기 선생, 미궁 아시죠? 미궁. 황병기 그 가비와 비가비 해가지고 그 황병기 선생에 대해서 그 도울 김용 선생이 그 강의한 것도 아마 쳐보면 나올 겁니다. 이게 가비와 비가비라는 것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걸 어디서 도울 김용 책에서 읽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건 검색해 보세요. 가비와 비가비가 뭔지. 근데 그 창조적 국악인으로 황병기 선생 이후에 이희문을 뽑는다라는 글이 이 신문에 지금 제 칼럼에 실린 동일한 그 신문에 지금 실리고 있는데, 제가 한국화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일랑 이중산 선생님이 미술 사가들이 동시대에 굉장히 많은 서양화가가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그 서양화가 고이동씨라고 있죠. 뭐 그런 식으로 그 맥을 잇는 사람이 오지호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사가들이. 근데 그 미술 사가들은 이제 죽은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맨 끝에는 누구를 적냐면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적습니다. 과거에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현재 우리 이제 이종선 선생님 살아계셨기 때문에 한국화의 정통 맥을 잇는 이렇게 내려온다. 뭐 북종화가 있고 남종화가 있는데 북종화는 정리가 하기 힘들죠. 이제 왜냐면 북한 화가들까지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정리가 안 되죠. 근데 남종화는 정리가 되잖아요. 남한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남종화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딱 하면서 남한에서 이단 김은호 선생을 잇는 일랑 이중상, 이렇게 여기까지 역사가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뭐가 남았죠? 그 다음 역사책에 기록될 그 다음 화가가 누구인가죠. 저는 제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신문에다 칼럼을 하나 쓰더라도 대충 쓰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언론에 등장한 이런 표현들이 다 미술사가들이 이거를 체크를 해요. 체크를. 그래서 글이 있어야지 알죠. 기록이 있어야. 그럼 이 고리들 화가가 스승의 날 때마다 일랑 선생님을 만났고 송년 모임 때도 일랑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회사우소라든가 진선미라든가 화론에 대해서, 끝에 사역의 육법으로 끝나거든요. 회사우사. 사역의 육법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얘기를 들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학교 다니면서 직접 또 제자였고 또 제 지도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바로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미술사가들은 그 어떤 한국화의 맥을 이렇게 이어가다가
일랑이종상 다음에 고리들이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칼럼을 쓸 때 이런 어떤 대충 쓰질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역사책에 기록이 되는 것 자체도 제 그림을 사주신 분들에 대한 일종의 보답이에요. 예. 그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 사후의 그림값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기록되느냐 안 되느냐는. 자, 그래서 회사 후속 칼럼은 제가 회사 후속 칼럼에다가 왜 제가 일랑이종상 선생님을 모시고 송년회에서 진선미와 회사 후소에 대해서 토론을 나눴다. 이걸 왜 썼냐고요. 칼럼 전면에다가. 제가 그 의도를 말씀드렸죠. 자, 또 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 세 가지 종류의 칼럼을 동시에 제가 사인해서 드리는 건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고전에 대한 해석이에요. 고전에 대한 해석을 내가 도울 김용옥보다 더 정확하게 한다라는 걸 선언한 칼럼이거든요. 고전에 대한 것은. 근데 왜 그러면 나는 그 도울 김용옥이 그렇게 이제 모든 면에서 제가 더 잘한다는 게 아니라 미술과 관련해서 당연히 제가 미술이 전공이니까 그러면 모르니까 이 미술을 모르고 도울 김용옥은 제가 봤을 때 북종화의 어떤 컨셉에서 회사 후소를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분치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근데 남종화의 어떤 문인화, 전통 문인화풍의 남종화의 컨셉으로 봤을 때 도울 김용옥은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근데 저는 도울이 해석을 잘못했다라는 걸 전후 맥락을 통해서 그냥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고전에 대한 어떤 제가 화가로서의 고전에 대한 안목을 보여주는 칼럼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에 대해서 통일장 이론이라든가 뭐 양자역학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화가다라는 걸 보여주는 칼럼이에요. 또 하나의 칼럼은 그러니까 동시대 과학과 철학에 대해서 고민하는 화가다라는 걸 보여주는 칼럼이고 또 하나는 미래학 칼럼인데 자 AGI 시대의 인문학적인 질문에 대한 칼럼이에요. AGI 시대가 온다. 제 칼럼 중에 그 5차 산업혁명이 온다 이런 칼럼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AGI 시대가 왔을 때 병원은 어떻게 바뀌고 학교는 어떻게 바뀌고 그 다음에 부와 권력은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왜 지금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들이 더 귀해지게 되는가 이런 그런 미래인문학 칼럼을 이렇게 그러니까 경기신문에 올라갔던 거를 더 다듬은 거죠. 다듬어서 경기신문 칼럼 제가 중단했어요. 너무 바빠서 나름대로 이제 잘 정리를 한 칼럼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고전에도 밝고 동시대 과학과 철학도 상당한 수준이고 미래학에 대해서도 굉장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화가구나라는 걸 제 칼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종 칼럼이 과거, 현재, 미래 시리즈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 화가로서의 그 제 안목을 보여주는 시리즈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세 가지 이 서울문화투데이를 3종을 10만 원에 보내드려요. 사인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샀을 수 있는 분은 5명밖에 없어요. 5명밖에 없고 거기에는 이희문에 대한 글도 나가고 이희문 씨가 공연했던 사진이 있나 좀 볼게요. 이거 이희문 씨가 공연했던 사진에다가 이희문 씨 사인을 받으면 아주 대박인데 없을 가능성이 왜냐면은 공연 그 10주년 기념 칼럼은 기념 신문은 이전 거거든요. 그래서 없고 그냥 이렇게 작은
근데 10주년 기념 시상식 써있기, 배경에가 써있기 때문에 서울문화투데이 공연이 있구나, 이런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진이죠. 천호선 씨가 썼다는, 글을 썼다는 것도 굉장한 거고요. 예. 나중에 이제 이 신문을 받으셔서 여기다가 이무식 사인을 받으세요. 예. 여러분, 백지에다가 받는 거하고 그 사람이 관련된 자료에다 받는 것은 사인 값이 천지 차이입니다. 거의 한 10배, 100배 차이 나요. 제가 이 세 종류의 사인 칼럼을 잘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그거 차린다 그랬잖아요. 담대한 갤러리. 차렸을 때 한번 재미로 사가신, 이걸 사가신 8분이죠. 8분만 이 3종의 칼럼을 받게 되는 건데, 그 8분 중에 한두 명은 몇 년 후에 그 칼럼 액자 3개를 세트로 이렇게 하나로 해도 돼요. 하나로 묶어가지고 해도 돼요. 세트로 담대한 갤러리 한번 맡겨보세요. 그때 제가 얼마에 그걸 책정해 줄 수 있냐면은 3개니까 최소 제가 100만 원 보증을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10만 원에 이 제가 사인한 이 칼럼을 10만 원에 사시면 그것이 제가 이제 그 담보대출 갤러리를 차린다 그랬잖아요. 담보대출 갤러리를 제가 차렸는데 3년 후에 이걸 가지고 왔어. 그 세 종류의 사인을. 그러면서 이거 고리들 작가의 사인 칼럼인데 대출을 해줘라 라고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대출은 문화복지재단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평가, 그 가치 평가를 누가 하냐면 제가 한단 말이죠. 저하고 이제 몇몇 그 위원들이 하겠죠. 저는 이거 100만 원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자마자 사인 칼럼 하나에 3배예요. 사자마자, 구입하자마자 3배가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여러분 재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일어났던 신드롬 현상, 어떤 그 예술가의 뭐 사인이라든가 작품에 대한 신드롬, 팬덤 현상이라는 것은 모든 시대에서 있었고 일어날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그거를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미술사의 누군가는 어떤 대단한 화가들의 맥을 잇는 화가로서 누군가는 기록되게 돼 있어요. 바로 제가 그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좀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힌트를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담대한 갤러리의 그 담보대출이라는 것은 굉장한 이슈가 될 겁니다. 앞으로. 이미 이제 이 흐름은 저는 이미 뭐랄까, 그 원자력 발전소는 가동을 하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기 전에는 해체하는데 6개월이면 해체를 한대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면 해체하는데 30년이 걸린답니다. 예, 이미 불이 붙어버렸으니까. 그렇게 복잡해진다는 거죠. 이미 해결요봉에 불은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끄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제 이거는. 끄기가 힘들고. 제가 제 영어 이름을 코리들이라고 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코리드. 네. 제 영어명이 잘 안 잡히네. 코리들이에요. 코리들. C-O-R-E. 고리들. 네. 그러니까 고리들이라는 예명을 정할 때 이 핵심 수수께끼라는 뜻으로 핵심에는요, 모든 그 존재와 물질의 내면에는요, 이니그마밖에 없어요. 수수께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코어리드라는 이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코어라는 거 고갱이라는 뜻이잖아요. 핵심. 근데 이 코어라는 어원이 고구려하고 관계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 옛날 우리나라 이름이 코리아가 C로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C를 K로 바꾼 게 누구죠? 일본이 바꿨다고 하잖아요. 기분 나쁘니까. 아메리카,
브리티시, 코리아. 그러면 A, B, C로 국가 순서를, 선진국 순서를 나눴을 때 A, B, C 하면 코리아가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다 순으로 만약에 기록을 했을 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편은 J로 시작하잖아요. J 다음에 온 걸로 바꾼 거죠. C를. 아, 정말 대단한 놈들이죠. 막 산에다가 막 쇠봉 받고, 그 풍수지리, 그 기가 흐르는 혈맥에다가 막 쇠봉 박아가지고, 받고, 그 기맥을, 용맥이라고 그러죠. 용맥을 끊으려고 하고 막 그랬다라는 거. 얼마나 정말, 진짜 모든 전설을 다 활용을 해서 이 한국을 제압하고자 했던 놈들이죠. 예. 일본 사람들 욕하면은요,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에서 차단당한답니다. 지금요, 아, 누가 나한테 알려준 건데,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에 주주의 어떤 주주권회가 유태인들이 상당히 있대요. 그런데 그 유태인들이 일본 사람들하고, 뭔가 이렇게 결탁한 게 있답니다. 그래서 되게 웃긴 게 한국 사람 욕하는 게 페이스북에 올라가면 차단을 안 당하는데 일본 사람 욕하는 게 페이스북에 뭐 같은 새끼 뭐 이런 그 문구가 들어가면은 페이스북에 경고 먹고 차단을 당해요. 지금요. 그 유대인과 일본 사람 이게 정말 음모론까지 가는데 왜 일본이 중국을 계속 건드리는지 아시겠죠? 그게 거대한 하나의 그 국제의 그 어떤 경영을 하고자 하는 그 그림자 정부라고 하기도 하고 그 엄청난 세력이 있죠. 그 세력에 앞잡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인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 이제 5명에게 기회가 나왔습니다. 제가 칼럼을 쓸 때 늘 어떤 생각을 갖고 쓰는지,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사실 그걸 의도한다기보다는 결과로서 주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칼럼을 쓰는 겁니다. 의도하는 거하고 인식하는 거하고 달라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인식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하고 믿음하고 다르죠. 제가 신념하고 신앙하고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칼럼을 쓸 때 저는 의도하는 게 아니라 인식하고 쓰는 거예요. 미래를 인식하고 쓰는 거예요. 그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칼럼들을 쓸 때 미래에 제가 한국의 대단한 화가의 그 맥이 있는데 그 맥에 내 이름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칼럼 글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분명히 또 번역이 된다면 평가를 받게 되면은 이제 어떤 미술 비평가들이 이 글을 쓸 때는 인터넷상에 올라간 제 칼럼을 다 보게 돼 있어요.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그럼 이 칼럼 내용들을 바탕으로 미술평론가가 저에 대한 비평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외국인이 번역을 하게 돼요. 번역을 하게 해서 제가 이제 해외 전시할 때 또 올라가게 돼요. 그랬을 때 동양고전과 서양고전, 동시대 과학과 철학, 그 다음에 미래학까지 고민을 한 화가의 동양미학과 서양미학을 하나로 합친 감각적인 그림들, 눈동자의 우주 그림들, 이런 식으로 비평글이 들어가게 되죠. 그랬을 때에 이제 그들이 보는 어떤 하나의, 제가 이 작업을 왜 30년 전부터 꿈을 꿨냐면, 민음사에서, 제가 예전에 잠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민음사에서 세계 사상가 100인이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사상가 100인. 근데 아마 좀 근대 사상가나 현대 사상가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전에, 지금도 쳐보면 민음사 사상가 100인 이렇게 하면은, 또는 민음사 100인 이렇게 치면은 그 책이 검색이 될 겁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어요.
그거를 제가 어쨌건 대학교 1, 2학년 때 읽었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상가 백인에 백남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쇼크 먹었어요. 진짜. 뭐야? 백남준 미디어 아트 예술가가 사상가 백인에 들어간다고? 황당하잖아요. 그 나중에 알게 된 게 백남준 씨가 장자의 주석서를 썼다라는 걸 또 알게 돼요. 이게 강신주 철학가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야, 세상에. 그래서 그 백남준 작품을 보면은 막 부처님 나오고 그 달을 찍어가지고 그 카메라에 그 모니터에 달만 계속 나오고 뭐 이런 작품 하잖아요. 노장 사상이 아주 밝은 사람인 거예요, 백남준 씨가. 제가 그때 대학교 1, 2학년 때 민음사의 그 책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과학, 철학, 인문, 고전, 역사 그 어떤 학자보다도 각 전공자만큼 깊이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상당한 깊이로 전 분야의 인문학과 과학과 또는 예술, 음악 이론, 미술 이론 이런 것들을 전부 공부해야 되겠구나. 나도 백남준처럼 언젠가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화가인데 세계 곳곳에서 책이 나오는데 100대 사상가로 제 이름이 나오는 고리들이 나도 그런 미래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떤 철학적인 견해를 갖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학문의 어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양을 쌓아서 그 높이를 올려야 된다. 읽은 책을 이렇게 쌓아서 그 높이를 만들어야 되고 그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넓게 관망을 해야만이 견해가 생길 것이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또 하나는 개성은 어디서 생기죠? 근데 견해라는 것은요, 개성하고 결합이 안 되면은요, 철학 사상가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냐면 그 인용이거든, 인용. 남들이 이렇게 얘기했대, 저렇게 얘기했대. 책 읽고 인용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책 읽고 인용만 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기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깊이와 높이인 거죠. 그러니까 깊이와 높이가 없으면은 의미 없는 넓이가 돼버리죠. 의미 없는 넓이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넓다는 어떤 그 사람 견해가 깊고도 넓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깊이가 없으면. 그러니까 마치 좌표가 X축과 Y축이 있어야만이 면적이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넓게 책은 봤는데 깊게 자기 내면의 개성이라든가 영혼성이라든가 어떤 그것이 신앙일 수도 있고 그 깊이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게 면적이 나오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넓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넓이가 돼버려요. 그 사람이 많이 아는 건 좋아요. 다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상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깊이와 넓이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나도 백남준처럼 나중에 사상가라는 이름으로 예술가라는 이름으로 책에 실리는 게 아니라 사상가라는 이름으로 어떤 책에 실리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28년 전, 거의 30년 전에 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상입니다.